예술 6강입니다. 자, 소리가 없는 영화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음향은 영화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대요. 예전에는 무성 영화라는 것도 있었어요. 소리가 없이 그냥 동작이나 이것들만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현대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 영상 여기 소리라는 것, 음향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작가의 어떤 여기 여러 가지 의도를 담을 수 있으니까. 자, 영화의 음향은 자, 충실도나 공간, 시간 등 여러 요소들과 관계하며 다양한 차원을 구축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영화의 이런 다양한 차원,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영화 감독은 관객이 지각하는 음향이 영상에 제시된 음원에 충실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충실도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게 돼요. 자, 첫 번째, 바로 충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번호 매겨볼까요? 자, 충실도. 자, 뭐 개가 짖으면 자, 여기서 그 영상에도 어떻게 개가 짖는 영상에 개 소리 나면 그건 충실도가 높은 거야. 근데 지금 뭐가 나왔대? 자, 지금 갑자기 개가 짖고 있는데 고양이 소리가 나면 이건 충실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이것을 음향은 충실도의 충족 여부에 따라 충실한 음향, 불충실한 음향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 충실도의 판단에서 음향이 실제로 영상에 보이는 대상으로부터 나온 건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냥 개 영상이 나오는데 그 개가 직접 짖지 않더라도 개 소리가 나면 그럼 그게 그냥 충실도 높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바로 내려갑니다. 자, 밑줄친 부분입니다. 즉, 충실도는 녹음의 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음향의 음원에 대한 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객 관습적 기대와 관련이 있는 것. 아, 당연하게 저기서는 강아지네? 강아지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고양이 소리가 나면 우리가 관습적으로 기대했던 거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충실도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 때로는 영화 감독이 이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충실도를 결여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 음향을 싹 바꾸는 거죠. 의도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접시가 떨어질 때 심벌지 소리를 내게 하거나 또 사람이 부딪힐 때 북소리를 사용한 것처럼 영상에 제시된 음원과 다른 음향을 사용해서 이 충실도를 결여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런데요? 자, 일부러 평소에 또 잘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일부러 크게 확 표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간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애요. 자, 그래서 음원이 위치하는 그 공간에 따라 음향은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먼저 작품 줄거리 안에 인물이나 대상이 음원인 음향. 그 사람이 직접 등장인물이 어떤 소리를 내면 자, 내재 음향이 되는 거고 음원이 작품의 줄거리 밖에 있는 음향인 경우는 외재 음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자, 여기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내재 음향이라면 자, 여러 가지 배경 음악이나 외부 해설자의 목소리는 외재 음향이 되는 거죠. 자, 더 내려갑니다. 극중 인물의 내면이 음향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자, 물리적 음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독백이나 이런 내면 이런 심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자, 이러한 음향을 우리 뭐라고 하고 내적 내재 음향이라고 하고요. 자, 이와 달리 관객이 장면 내에서 물리적인 어떤 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음향을 우리가 외적 내재 음향 이렇게 나눠집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네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또 음향은 음원이 화면에 내에 있는 내 화면 음향과 안내자입니다. 화면 밖에 있으면 외 화면 음향이 되는 것.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단에 갑니다. 자, 때로는 이 내재 음향과 외재 음향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들은 자신이 가진 관습적인 기대에 따라 음향의 종류를 판단하는데 자, 이 때문에 감독은 의도적으로 관객이 음향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도록 그쪽으로 유도를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 영화 이 불타는 안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주인공이 초원을 달리는 영상에 갑자기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와. 아, 그러면 이건 배경 음악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진짜로 초원에 그 오케스트라가 정말 연주를 하는 게 딱 보인단 말이야. 자, 이걸 일부러 그 의도를 싹 깨버리는 거죠, 지금. 자, 또 한편 외재 음향과 내재 음향이 비현실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있대요. 자, 어떤 거냐? 작품 밖의 줄거리 밖에 있는 외부 해설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에게 말을 걸거나 또 인물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음향이
상호작용하게 만들면, 자, 맨 처음에 상호작용은 관객한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자, 이런 것들로 상호적 작용을 지금 일으키는 이런 음향을 쓰기도 합니다. 자, 넘기시면,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시간인데요. 음향은 또 여러 방식을 통해 영상과 시간적으로도 관계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음향과 영상의 시간을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동조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음향의 발생 시간이 영상의 어떤 시간과 동일한 음향을 동시 음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는 동조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이때 사용된 음향을 우리는 치환 내지 음향 내지 비동시 음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뭐죠? 영화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한쪽에서 카메라하고 음향을 같이 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그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보통 동시 더블 뭐라고 해요? 같이 이게 더빙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죠. 화면 따로 찍고 그거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성우들이 거기다 대고 목소리 따로 이게 더빙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걸 동시 음향이냐 비동시 음향이냐 바로 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비동시 음향으로 회상 음향이나 상상, 사이 음향 등을 이때 사용하게 되고요. 회상이니까 이제 과거를 다시 시간을 꺾고 역순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음향이 현재 영상에 들리거나 또는 상상 음향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음향이 현재 영상에 들리는 것. 자, 이게 각각 회상, 상상 음향이 되고요. 마지막 사이 음향은 한 장면의 음향이 다른 장면 위로 잠시 이어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사이 음향이 됩니다. 화면이 딱 끝나고 그 소리, 음향이 간시 동시에 딱 끝나고 새로운 음향이 오는 게 아니라 화면은 쓱 바꾸고 있는데 음향이 뭐 먼저 나오거나 또는 나중에 나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감독은 이 충실도, 공간, 시간 등 음향과 관련을 맺는 이런 여러 요소를 활용해서 관객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정서를 유발하게 되고요. 자, 관객들은 또 음향과 이 여러 요소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영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시면 자, 영화 음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충실도, 공간, 시간. 자, 이것에 의해서 결국 다양한 차원으로 구축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충실도 설명하는 부분, 두 번째 이제 공간에 대한 걸. 자, 내재와 외재 음향 나눴고 다시 이것을 내적 재음향, 그다음에 내화면 음향, 그다음에 외화면 음향. 자,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었죠. 자, 이걸 동시 음향과 비동시 음향 이렇게 구분을 했고, 자, 이 비동시 음향을 다시 회상, 상상, 사이 음향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다시 마무리해 놓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입니다.